JS 빌드 도구에 대해서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드 도구가 나오게 된 배경부터 찾아봤는데요. 과거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코드를 수정하면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을 해서 변경 내용을 확인해야 했고, 라이브러리 사이트를 검색해서 프로젝트 폴더를 다운받아서 HTML 코드를 직접 추가해야 했고, CSS랑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병합하고 압축하면 그 HTML 내에서 해당 링크를 또 변경하는 작업을 직접 진행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규모가 커지면서 유지보수, 보안 및 성능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됐고, 자바스크립트 개발에서 외부 패키지를 사용하지 않는 일이 굉장히 드문 일이 되었기 때문에 최종 결과물을 빌드 도구로 만들어내는 과정도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서 꼭 필요한 과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빌드 도구의 기능인데요. 빌드 도구는 소스 코드를 실행 가능한 결과물로 자동 변환하는 도구인데,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되는 빌드 도구들은 다양한 플러그인들을 가지고 있고, 그 플러그인들을 통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먼저 여러 파일들을 연결하는 기능이 있는데,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여러 파일로 나뉘게 되면 유지보수하기는 쉽지만 서버에 요청하는 수가 많아지면서 서버에 부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연결해서 한 번만 호출하게 되면 서버에 요청하는 파일 숫자를 줄여서 서버의 부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빌드 도구를 사용하면 이렇게 여러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연결할 수 있고요. 또 축소라는 개념이 있는데, 코드에서 들여쓰기가 잘 되어 있으면 보기가 편한데 파일 크기가 커지게 되면서 네트워크에 전송하는 바이트 수가 늘어나게 되고 페이지 로드 시간이 그만큼 길어집니다. 빌드 도구를 사용하면 자바스크립트나 CSS 파일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jQuery랑 jQuery 민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파일 의존성 관리라는 게 있는데, 관리 기능을 하는데,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HTML에 넣으면 브라우저는 스크립트 태그를 지정한 순서대로 로드하기 때문에 A 파일이 만약에 B 파일에 종속되어 있으면 A 파일이 B 파일보다 먼저 로드되어야 되는데, 이 순서를 빌드 도구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파일 순서에 대한 의존성을 관리를 하면 빌드 도구에서 여러 파일을 연결할 때 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또한 HTML에 수동으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넣지 않고 스크립트 태그 자리 표시자를 역할하는 템플릿을 제공받아서 빌드 시에 그 빌드 도구를 통해서 밖에 위치를 채울 수 있습니다. 또 트랜스플링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브라우저에서 최신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 브라우저에서 이미 지원하는 문법으로 변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6년도 7월 자료 기준으로 예시를 봤는데, ES6 코드를 브라우저에서 이미 지원하는 ES5 코드로 변환한다든지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린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분석해서 프로그래밍 오류, 버그, 문체 오류 등 의심스러운 구문 등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하지 않는데 정의만 되어 있는 변수 같은 일반적인 실수를 확인할 수도 있고, 개발자마다 서로 다른 표준 코딩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들여쓰기 같은 경우는 두 칸 공백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쉼표 뒤에는 반드시 공백이 있어야 된다든지, else는 중괄호와 같은 줄에 둬야 된다든지 등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다시로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CSS랑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수정하고 나서 원래 기존의 브라우저로 이동해서 새로 고침을 눌러 변경 사항을 확인했다면 라이브러리 로딩을 통해서 개발 환경에서 파일을 저장할 때마다 브라우저를 자동으로 새로 고침할 수 있습니다. 또 유닛 테스트 같이 단위 테스트를 위반했는지 등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바스크립트 빌드 도구에서 공통적으로 또 사용하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자바스크립트 빌드 도구들은 파일을 축소하고 하나의 파일을 연결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거는 그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기본적인 빌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빌드 디렉토리를 정리합니다. 그 클린 후에는 빌드 태스크들이 실행되게 되는데, 여기서는 스크립트 스타일, 이미지가 HTML 태스크들을 서브 태스크로 실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의한 모든 단위의 작업을 뜻하고, 자바스크립트, CSS, HTML 파일을 하나로 합치고 압축해서 파일 사이즈를 줄이고
유닛 테스트, 배포 등등 이게 각각 하나의 태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 이미지에서 각각 빌드 태스크를 살펴보면 이제 자바스크립트 트랜스폼을 보면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a.js랑 b.js가 이제 소스에 있으면 이걸 축소해서 빌드 폴더 밑에 all.min.js 이런 식으로 축소해서 만드는 과정을 수행하고요. CSS 같은 경우에도 a.css랑 b.css가 있으면 그걸 연결해서 축소하고 혹은 SASS 파일이나 LESS 파일을 CSS 파일로 컴파일해 줍니다. 또 이미지 파일을 소스에서 가져와서 압축한 파일을 빌드 이미지에 또 저장합니다. 그리고 HTML을 가져와서 축소한 다음에 HTML에 있는 소스에서 정의되어 있는 그 자바스크립트 위치를 빌드하는 위치로 변경해서 저장합니다. 일단 이 그림상에서는 이렇게 빌드 작업이 완료가 되고 사용되는 플러그인들에 따라서 이 태스크가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빌드 도구는 크게 태스크 러너랑 번들러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태스크 기반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작업을 정의하고 지정한 작업 내용 내에서 결과물을 얻기 때문에 결과물을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프로젝트 복잡성이 증가하면 코드를 분석해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빌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구조입니다. 걸프랑 그런트 같은 경우에는 태스크 기반으로 실행되는 수동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번들러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자원을 묶고 파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지정한 파일의 형태로 결과를 출력합니다. 처음에 번들러가 등장한 초기에는 브라우저 파이가 이제 두드러지게 보였는데 최근에는 웹팩으로 단일화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번들러랑 빌드 도구의 구분은 약간 모호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웹팩에서 로더를 사용해서 ES5와 SASS 파일을 변환하는 작업들은 기존의 빌드 도구들이 실행을 했다면 지금 웹팩에서도 플러그인들을 통해서 다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번들러를 사용하면 코드를 분석해서 원하는 형태로 가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코드에 특정 함수를 호출했을 때만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로딩하게 하려면 기존에는 코드 분리와 빌드와 같은 모든 작업들을 개발자가 수행해야 되는데 웹팩 같은 경우는 코드에서 분리할 지점을 지정하면 코드 분할 기능을 사용해서 이제 그 라이브러리가 필요할 때만 호출하는 기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건 컨캣 미니 파일을 연결하고 축소하는 거랑 번들링이 다른 거 이미지가 있길래 제가 넣어놨고요. 웹팩을 사용하면 리소스 개수를 이렇게 현저하게 줄일 수 있어서 서버에 요청되는 횟수를 줄일 수 있고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웹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부분 캐싱을 해서 변경점만 번들링하는 방식이라서 속도가 빠르고 코드 수정할 때 자동 번들링이랑 페이지 업데이트를 수행할 수 있고 CSS, 이미지, 폰트 리소스 또한 모듈 단위로 묶어서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도구 선호도 조사한 게 있길래 추가를 했고요. 여기서 NPM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는 이게 인지도 조사라서 NPM이 빌드 도구로서의 기능보다는 패키지 매니저로서의 역할로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NPM이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트랑 걸프를 일단 비교한 내용인데요. 그런트랑 걸프는 둘 다 테스트 기반으로서 자바스크립트 빌드 도구로 사람의 반복적인 작업을 줄이기 위한 자동화 도구입니다. 둘 다 프로젝트에 사전 정의된 태스크 단위로 실행되고 커맨드 라인을 통해 동작합니다. 단 이제 그런트가 파일 기반으로 설정 파일의 모든 것을 설정한 다음에 설정에 기반으로 동작을 하게 되고 그런트는 제이선을 이용한 선언적 설정을 통해서 태스크를 정의하고 이를 간단한 명령어로 시행한다라고 하면 걸프 같은 경우에는 스트링 기반으로 그런트의 스트링 기반이고 그런트가 설정의 기반에 동작한다면 걸프는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트는 프로젝트 루트 경로에 그런트 파일.js 파일이 존재해야 하고 이 파일에 실행되어야 할 태스크들을 정의합니다. 그런트가 실행될 때 이제 그런트 파일.js 파일을 보고 어떤 동작을 할지 결정하게 되는데 현재 그런트 같은 경우에는 6,000여 가지의 플러그인이 존재할 정도로
자바스크립트 관련된 태스크의 대부분이 이미 그런트의 플러그인으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걸프 같은 경우에도 그런트랑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루트 경로에 걸프 파일.js 파일이 존재하며 해당 파일이 이제 존재해야 해당 파일에서 이제 실행되어야 할 태스크들을 정의해서 사용합니다. 걸프 같은 경우에는 그런트에 비해서 플러그인이 더 적지만 이미 3,000여 가지의 플러그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생각하는 태스크에 대해서는 이미 플러그인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설정하는 방법 차이인데요. 그런트와 걸프의 설정 방법을 지금 비교해 놓은 건데 설정 파일을 기반으로 한 그런트와 달리 걸프 같은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 코딩을 할 줄 아는 사람이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트가 제이슨 설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듈화나 구조화를 하더라도 그 형태 자체가 프로젝트마다 크게 다르지 않다면 걸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코드이기 때문에 추상화하는 방식이나 모듈화하는 방식이 사용자마다 아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단한 설정 같은 경우에는 쉽지만 설정 파일을 따로 분리하고 소스 파일마다 이제 배포 선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태스크 동작 파악하는 게 좀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다음은 그런트랑 걸프의 속도 차이 비교인데요. 이 이미지는 SASS 파일을 이제 CSS 파일로 컴파일하는 작업을 비교한 건데 이제 임시 파일을 만들면서 처리하는 그런트에 비해서 스트리머로 처리하는 걸프가 속도가 빠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걸프 같은 경우에는 스트림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읽고 출력하면서 작업을 메모리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요청 후 한 번의 결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벤트 중간중간 전달받아 작업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그런트에 비해 작업 속도가 빠릅니다. 또한 걸프는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할 수 있지만 그런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 번에 하나의 작업만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그런트의 구조인데요. 걸프 같은 경우에는 그런트 이닛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플러그인들을 이제 밑에 워치나 어글리파이, JS히트 이런 플러그인들을 다운받아가지고 그 플러그인들을 파일에다가 정리한 다음에 사용하시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웹팩의 기능입니다. 그런트랑 걸프 웹팩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웹팩이 모듈 번들러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웹팩은 번들링 이외에도 트리 쉐이킹, 코드 스플리트링, 로더를 활용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먼저 트리 쉐이킹이란 나무를 흔들어서 필요 없는 걸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필요 없는 것이란 우리가 실제 사용하지 않는 코드를 뜻합니다. 기본적으로 웹팩에서는 사용자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코드에 대해서는 최종 번들에 추가하지 않습니다. 코드 스플리트링은 SPA에서 단점이 초기 로딩할 때 모든 자원을 다 한 번에 불러와야 되는 게 문제였었는데 이제 코드 스플리트링을 통해서 처음부터 모든 걸 다 불러오는 게 아니라 설정에 따라서 그 필요한 라이브러리랑 컴포넌트가 실제 필요할 때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로드를 통한 다양한 리소스의 효율적인 활용 같은 경우에는 웹팩의 로더는 이제 다양한 리소스를 자바스크립트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로딩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로더를 활용하면 페이스북의 라이브러리 리액트의 JSX 형식도 사용할 수 있고 ES5로 사용할 수 있게 컴파일해주는 바벨이란 도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포트나 리콰이어로 엮어진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소수의 파일로 묶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CSS랑 이미지, HTML, 폰트 파일도 같이 묶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벨이라는 건 그 ES5 문법을 사용한 코드로 예전에 이제 최신 버전의 브라우저에서 동작하지 않는 코드를 이제 브라우저에 동작할 수 있게 바꿔주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도구들 중 가장 유명한 도구가 현재 바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웹팩에서는 그런트와 걸프가 플러그인으로 또 존재하기 때문에 빌드 도구로서의 기능을 그런트와 걸프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번들링하는 프로세스 이미지가 있길래 넣어놨고요. 번들링은 왼쪽처럼 개별 유형의 리소스를 이제 최적화하는 단순한 프로세스가 아니라
오른쪽과 같이 하나의 단일 작업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태스크 러너에서 그러면 번들링을 사용할 수 없냐라고 하면 이것저것 플러그인들을 설치해가지고 저렇게 번들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 밑에 브라우저리파이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벌프의 플러그인으로 존재하고 있는 게 있는데 브라우저리파이 같은 경우에는 웹팩과 달리 번들링을 하지만 자바스크립트의 번들링을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다음은 웹팩이랑 그런트에서 파일을 연결해주는 부분에 대한 성능 비교인데요. 태스크 대상 파일은 이제 48개고 전체 코드의 양은 약 10,000줄로 20회씩 컴파일한 결과를 이제 평균적으로 초로 한 거예요. 이 링크에서 있는 설명을 보면 단순히 파일만 병합하는 그런트의 컴파일 속도가 더 빠를 거라고 예상했는데 웹팩의 컴파일 속도가 더 빨랐고 웹팩 공식 문서 내용에 따르면 웹팩이 비동기 I/O와 다중 캐시 레벨을 사용하기 때문에 컴파일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다음은 빌드 도구로서 사용하는 npm인데요. 일반적으로 npm은 자바스크립트 패키지 매니저로 이용을 하는데 빌드 도구로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npm이 빌드 도구로 사용되는 이유는 주로 타 빌드 도구들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가 아닌 플러그인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 플러그인이 신뢰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npm을 빌드 도구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제 보시면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서가 부족하거나 명확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오류를 잘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npm이 빌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할 때인데요. npm 같은 경우에는 이제 package.json 파일만으로 이제 빌드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플러그인 없이 패키지를 실행한 다음에 스크립트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명령으로 빌드 트리거를 만드는 방법이 가능하고 package.json에서 다른 빌드 도구들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체인인 스크립트를 보면 다른 스크립트에서 실행하여 이제 스크립트들을 연결할 수 있고요. 그룹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패키지가 모두 설치되면 package.json에서 사용하는 패키지들을 묶을 수 있습니다. waiting for change 같은 경우에는 watching for change 같은 경우에는 스크립트에서 코드 변경 내용을 감시하고 빌드 스크립트를 자동으로 실행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병렬로 스크립트 실행 같은 경우에는 npm이 기존에 병렬로 실행할 수 있는 플래그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스크립트들을 병렬로 실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밑에 보시면 npm 같은 경우는 npm의 단점으로는 이제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설명이 있었어요. 일단 제가 조사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엄청 많이 많이 좋아요. 진짜. 원래 할 줄 아세요? 아니, 처음 해봤어요. 되게 많이 비하는데. 제가 일단 자바스크립트 빌드 도구를 하자 했던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자바스크립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백엔드에서 생각하는 그런 라이브러리 관리랑 좀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브라우저 프론트 같은 경우는 브라우저에서 그 브라우저의 룰대로 스크립트 태그 선언한 대로 이제 되는 점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의 자기네끼리 디펜den시가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저는 되게 궁금해가지고 말씀드렸던 거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고 아까 나온 키워드 중에 CSS랑 SASS랑 LESS 레스라고 하는데 그거 아시는 분 있나요? 대충 모르겠어요. 네. CSS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닌데 거기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접입해서 먼저 작성하고 어떤 환경이나 설정에 따라서 그 컴파일해서 프레스 파일에서 실제 CSS로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CSS를 우리가 표현할 때는 이제 라인 바이 라인으로 표현을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는 돔트리에
돔은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 해가지고 그 돔은 이제 트리형으로 되는데 뭐 예를 들면은 디비전 안에 UL이 있고 UL 밑에 리스트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트리 형태로 되는데 CSS도 보통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디비전 상위 디비전 그 밑에 그 뭐 UL 그다음 뭐 리스트 이런 식으로 이제 CSS를 입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생짜 코딩하면은 그 CSS를 코딩하면 그 라인 바이 라인으로 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이렇게 좀 트리형으로 그러니까 그 뭐 안에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컨셉을 잡은 게 그 SASS랑 LESS예요. 그래서 혹시 그거 좀 사이트 봐줄 수 있나요? 그래서 그 프론트 하는 분들은 이걸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SASS 파일 검색해서 띄우면 되나요? 네. 아니면은 LESS 한번 봐주겠어요? 저는 LESS가 예전에 써가지고 더 좋았었는데 잠시만요. 네. 요거 예, 저도 보고 있었는데 지금 좀 내리시면은 중첩 규칙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여기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제가 사용했을 때는 이 부분이 되게 특징적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어떤 게 상위에 있고 어떤 게 하위에 있을 때 저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헤더가 있고 저 샵이란 건 이제 그 아이디를 바탕했죠. 아이디인가? 뭘 까먹었네. 아이디 맞. 맞겠죠? 네, 맞아요. 셀렉터 아이디 거고 그 저 밑에 H1이 있고 그리고 또 P가 있고 P 밑에는 다시 A 태그가 있고 저런 식으로 되게 구조화해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쟤를 컴파일하면 이 아래 것처럼 우리가 CSS 문법으로 딱 나오죠. 이렇게 심플하게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런 CSS 용 대체 언어라고 해야 될까요? 컴파일 언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SPA. SPA 다들 아시나요? 영생님 얘기해 주시죠. 리액트를 하시는 분. 싱글 페이지 한 화면에 네. 맞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HTML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하이퍼 텍스트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텍스트가 안에 말 그대로 하이퍼 초월 링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기로 링크를 해서 페이지 단위로 계속 이동을 하는 게 원래 이 컨셉인데 근데 이제 아까 유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페이지 이동할 때마다 계속 CSS, 뭐 HTML, JS 이걸 각각을 다 호출을 하잖아요. 이게 클라이언트 단에서도 어떻게 보면 낭비고 서버 단에서는 하나하나가 페이지 이동마다 부하가 되는 거고. 그래서 뭐 그걸 대체하는 브라우저 캐시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사실 사용자 측면에서도 페이지가 계속 이동하는 것보다 한 페이지 안에서 동적인 요소를 계속 써서 페이지 이동 없이 그 안에서만 뭔가 막 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기술이죠. 좋은 기술이지만 어떻게 보면 개발자 입장에서 관리하기는 더 까다롭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쓰는 데가 이제 유튜브랑 페북이 되게 그런 걸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걔네 잘 보면 실질적으로 페이지 이동이 별로 없어요.
뭐 영상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도 그 안에서만 그냥 그 내부적으로 뭐 제이슨이나 뭐 영상 자체를 호출하거나 그런 식으로만 이동을 하지 뭐 페이지 이동 자체가 굉장히 드물어서 그 컨셉인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또 뭐 말씀하실 거 없나요? 혹시 프론트 쪽 해보신 분 있나요? 이쪽 개념을 알고 계신 분? 역시 명섭님. 리액트 하려면 저 빌드 툴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써야 되긴 한데 네. 복붙해서 쓰면 잘 이해하고 쓰면 뭐 어려운 거. 아 그래요? 실제 쓰는 사람들도? 그러면 뭐 리액트도 뭐 제가 리액트를 파본 적은 없는데 그 안에서 뭐 플러그인을 굉장히 많이 갖다 쓰는 그런 구조가요? 바벨이나 ES 린트는 거의 기본으로 웹팩이랑 다 쓰는 거. 그러면은 저 안에서 저런 빌드 툴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업계 표준처럼 좀 뭔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그런트랑 뭐를 쓰고 뭐 이런 게 좀 표준처럼. 웹팩이 거의 표준인 거. 아 그래요? 골프나 그런 데는 전 처음 들어서. 네. 그래요? 지금 공부하실 때 빌드 할 때는 왜 그러고 해요?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요. 웹팩 다 쓰는 거. 네, 저도 웹팩 되게 켜고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팩 번들링 할 때는 팩이 대세징 하다고 들었는데 빌드 할 때는 포인트 많이 쓰지 않나요? 저는 큐팡 다니는 친구한테 물어봤었는데 프론트 쪽 같은 거 하는 리액트나 뷰인가? 그거를 할 때는 보통 웹팩을 많이 사용하고 실제로 노드 같은 걸로 코딩할 때는 그 걸프를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프론트보다는 걸프를 좀 더 많이 쓴다라고 그거 더 많이 써요. 많이 들었어요. 네. 저는 웹팩에서 빌드 되는 것도 처음 알아가지고 네. 이게 뭐 그 웨이븐이랑 그 그레이드랑 비슷한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빌드만 해야지 아니면은 뭐 패키징만 해야지 하는데 결국은 거기다 이것저것 기능 다 쓰셔가지고 비슷비슷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뭐였죠? SPA 관련해가지고 혹시 푸시 스테이트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하나 알려드리면 예전에 SPA를 구성할 때는 되게 저차원적이었어요. 요즘이랑 달리. 예를 들면은 화면 URI가 변경이 안 됐어요. 변경 안 되고 화면 내부에 그 HTML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즐겨찾기도 불가능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특정 페이지에. 왜냐면 URI가 항상 도메인으로 끝나니까 그 상태로. 근데 HTML 파일도 여기 자바스크립트 API에 푸시 스테이트라는 게 추가됐어요. 히스토리라는 객체에 푸시 스테이트라는 게 추가됐어요. 걔를 사용하면 뭘 할 수 있냐면은 자바스크립트로 URI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살짝 보여주세요. 네? 살짝. 살짝? 네. 살짝 보이기 좀 그런데? 오케이, 잠깐만요. 아, 아니면 유리님이 좀 찾아서. 회사를 아니면 예제라든가 뭐 블로그라든가. 네, 회사를 광고할 수도 없고. 이게 맞는 거군요. 푸시 스테이트. 저런 게. 이걸 하면 된다. 제가 드릴게요. 링크를. 거기 띄운 다음에 개발자 독을 열어주시겠어요? 네, 거기서 일단은 네 여기서 뭐지? 소스 네트워크. 네 여기 상태에서 저 링크들을 눌러보세요. 그럼 지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큐먼트잖아요. 네. 지금 저 올로 해주시겠어요? 자동으로 된 건가? 저 위에 오른쪽에 네. 다시 지워주시고 여기 안에 좀 클린해주세요. 제일 왼쪽에 있어요. 제일 왼쪽.
네, 오른쪽. 그 오른쪽 거. 다시 한번 링크 눌러주시겠어요? 이거 리프레시가 되지? 아무튼 누르면은 한번 눌러보세요. 그치, 리프레시 되겠지 당연히. 이게 지금 순수한 하이퍼링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링크를 하고 새로운 거기에 정적 파일들을 다 로드를 하는 거잖아요. 왼쪽이 체크를 해보세요. PJS. 그 다음에 눌러보시겠어요? 눌러보세요. 또 다른 것도. 지금 보시면 이게 안에 컨텐츠만 가져오는 거거든요. PJS로. 근데 지금 상단에 보면은 URL을 보면은 바뀌고 있어요. 네, 지금 이게 푸시 스테이트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저기 같은 경우에 pjx heroku app.com으로만 돼 있고 페이지가 변경됐을 건데 이제는 그 각 페이지를 다 URI로 하나씩 변경할 수가 있게 돼서 즐겨찾기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요즘에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SK가 좀 더 좋아졌죠. 하기가 옛날에는 못했으니까 즐겨찾기도 불가능하고 아무튼 푸시 스테이트를 뭐 직접 쓰셔도 되고 이렇게 AJAX랑 푸시 스테이트 연동하는 라이브러리들을 제공해요. 지금 저거는 jQuery PJS인데 jQuery 아닌 것도 있고 PJX가 뭐 페이지, AJAX 뭐 이런 느낌이에요. PJS요? 그냥 걔네 라이브러리 이름이라서 푸시 스테이트 플러스 AJAX네요. 아무튼 나중에 SP를 구성할 때 직접 구성하셔도 되고 저런 거 쓰면은 좀 더 편하겠죠. 이런 거에서 도움이 되고. 그럼 저게 결론적으로는 그 페이지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컨텐츠는 바꿔다가 갈아 꼈는데 그 히스토리 객체에 그 푸시 스테이트를 하면 URI를 그 실제 페이지 이동 없이 하나 추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URL 바뀔 수가 없었잖아요. 그걸 실제 이동하지 않는 이상. 바꿀 수 있게 페이지 이동 안 하고 바뀐 것처럼 보여준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좋습니다. 신기하네. 그렇게 생겼어요. 네. 저기 근데 10부터 가능할 거예요. 뭐 다른 브라우저들은 다 되는 아시다시피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되니까. 그래서 실패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실패한 이유가 프로그램 단위로 버전업을 하게 해서 망했죠. 안에서 작게 엣지도 망했어요. 엣지도 진짜 구려요. 끝난 것 같아요. 웹에서 끝났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